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이거 뭐 원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제 뭐 약발이 다 했다, 삼성전자 왕국은 끝났다, 이런 일부 외신 추측이 맞는 건가요? 이른바 어닝 쇼크가 꽤 심했다면서요? 예, 일단 그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이번 올해 1분기에 8조 4,900억보다는 한 15% 정도, 또 작년 같은 분기 9조 5,300억보다도 한 24.5% 정도 감소한 실적인데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보통 예상하기를 그래도 8조는 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보다 1조 원 가까이 이제 밑돌다 보니까 어닝 쇼크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뭐 연구소라든지 외신에서는 이미 올 초서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한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결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낙폭이 상당히 큰데 네. 영업, 이른바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사는 그런 대로 해왔는데 달러 값이,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값이 너무 세져서 네. 확 줄어든 겁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작년까지도 뭐 워낙 좋았는데 올해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원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복합적인 요인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삼성전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떤 매출이 줄어왔던 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에서도 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원화 강세의 문제가 크다,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딱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먼저 가장 큰 부분은 고급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라는 게 결국 뭐 그룹의 크기는 크지만 삼성전자 안에서도 결국 핸드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원화 강세 또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문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빼고 이른바 백색 가전이라고 하나요? 생활 가전이라고 하나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 네. 그쪽에서 버는 돈은 굉장히 적다면서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다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0%가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 좀 캄캄하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다라는 분석은 이미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애플 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로 이제 상대방의 시장을 빼앗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제 2011년에 4월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시점서부터 이게 좀 본격화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이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뭐냐면 최근으로 오면서 이 애플하고 삼성전자 간의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에게 계속 좀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미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2014년 5월 한 해에 원화 강세 문제 또 애플과의 소송 등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삼성전자가 한동안은 이 수익이 둔화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 애플이라는 기업하고 삼성전자는 또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혁신이란 것을 내세워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네.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뭐 근데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아주 강하다고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의 어떤 시장이 그 전망적인 시장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돈, 마케팅 같은 부분에 돈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선도 주자를 좀 무너뜨리는 이게 좀 좋은 식으로 말하면 이렇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카피캣 기업이다. 그러니까 모방 기업, 베끼는 이런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혁신이 잘 될 때는 이런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 아이폰의 혁신이 멈춘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그런 그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혁신이 멈추게 되면 이 혁신을 내세웠던 기업들은 좀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런 카피캣 그냥 어떤 그 하드웨어의 기술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네. 수익이 조금 둔화돼도 이런 혁신형 기업들보다는 좀 타격이 이게 좀 천천히 무너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빠른 추격자 이른바 뭐 그 패스트 트레이서의 네. 한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삼성이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뭐 네. 보건의료 뭐 이쪽에서 신수종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쪽에서는 별 비전이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지 애플에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도 시도들을 나놓고 뭐 예상들을 내놓고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는가는 아직도 조금 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헬스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헬스와 관련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떤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결국 또 국민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게 좀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쪽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는. 저는 네. 그 삼성그룹이 그 의료 민영화 그리고 네. 원격 진료 이거에 네. 막 그 굉장히 힘을 썼고 또 네. 의협 보건복지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의협은 예. 막 반대하고 네. 그래서 그쪽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어쨌거나 삼성이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거 참 이뻐만 할 수도 없고 꾸지람만 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네. 현실적 비중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삼성에 똘똘한 사람들 많다니까 잘 알아서 할 텐데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 안 하면 좀 그 영향을 미치나요? 그는 뭐 딱 제가- 어떻게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돌발 질문 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차라리 삼성전자가 다른 모든 계열사들을 이렇게 좀 포기하고 오히려 더 그룹을 이렇게 좀 날씬하게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도 좋고 한국 경제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삼성그룹이 너무 이게 큰 나무가 그늘을 너무 많이 한국 경제에 들이우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벤처라든지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업 환경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오히려 단기간 동안은 조금 경제에 타격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아예 그렇죠. 잡초나 잔디도 못 살고 죽는다. 뭐 네. 그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 조금만 살펴볼까요? 예. 내년 2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등이 켜졌어요. 예. 일단 아마 어제부터 아마 뉴스에서 꽤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TV 그러게요.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실질적으로 2001년도서부터 지금 내내 15년 내내 적자입니다. 근데 정부 보조금을 매년 한 5조 원, 올해는 7조 4천억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나마 뭐 한 1조 원에서 3조 원 내외로 이게 흑자가 되는 거고, 예. 사실 지원금이라는 게 없으면 매년 그만큼 그 이상 적자가 계속 되고 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지원금도 내내야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다 세금이죠. 국가에서 그냥 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국가에서 세금 걷어들인 걸로.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같은데 결국? 네. 그래서 예. 지금 예. 이렇게 뭐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적자가 돼서 이제 건강보험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매번 그냥 건수 만들어서 건강보험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네. 국민들이 들어가는 돈만 세금만 더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고령화 사회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또 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문제고 계속해서 주목 내지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공부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얘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얘기 좀 살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